자, 이제 두 번째 시간 42페이지 고용인 파트인데 여긴 더 쉽습니다. 더 쉽습니다. 일단 그 고용인은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네, 소공과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고용신고와 고용관계 종료신고라는 걸 먼저 할 거예요. 자, 잠깐 볼까요? 자, 고용신고. 일단 고용하고 나서 신고하는 얘기잖아요. 예. 아무나 뭐 누구나 고용할 수 있긴 하지만 일단 신고하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읽어볼까요? 자, 소공이나 우리 앞에 이제 개공이가 소공이나 보조원을 뭐 했어요? 고용했어 지금. 고용했으면 자, 소공이는 무슨 교육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이걸 받도록 한 후에 자, 이자들이 뭐 하기 전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세요. 인터넷 신고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전자문서 신고라는 말이 오늘 처음 나왔잖아요. 오늘만 등장할 거예요. 전자문서라는 것이. 민원24 이런 데 가서 인터넷으로 이제 신고서를 써낼 수 있다는 거죠. 구청에 안 가도 된다는 거죠. 시청 안 가도 되고 이런 걸 말해요. 핵심은 노란색이에요. 자, 뭐 했다? 고용했으면 그자가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라. 같이 일하기로 결정했으면 그자가 출근하기 전까지 고용신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제 5x 한번 풀어볼까요? 칠판을 이거 풀어보세요. 책이 없으니까. 자,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는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X입니다. 왜 틀렸어요?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이게 아니잖아 지금. 이렇게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한 10년 전까지는 고용일부터 10일 안에 신고하는 제도가 실제로 있었어요. 있었다가 이걸 이제 개정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10일 안에 신고했을 때 그때로 가보면은 고용신고 안 하면은 업무정지 한 달 받거든요. 했는데 옆집 부동산에서 내가 보조원을 고용했는데 고용신고 안 한 걸 찔러버린 거야.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공무원이 왔지. 고용신고 안 했다길래 왔다고. 개공이 뭘 했을까? 개공이 뭐래? 아, 얘가 그저께부터 일하기 시작했다고. 아직 10일 안 됐다고 지금. 이따 오후에 갈게요. 이렇게 하니까 위반이 아니잖아. 10일 안에 신고하니까. 또 다른 부동산 갔지. 고용신고 안 했다길래 왔다고. 근데 뭐래? 개공 보조원을 그 공무원 염장 지르는 방법이 있어. 오늘 열흘째라고. 내가 바빠가지고 못 가다가 이따 밥 먹고 갈게요. 아무도 위반이 안 걸릴 얘기인 거 이게. 제도가 잘못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고용하고 10일 안에 신고한다면은 고용신고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어 없어요? 일할 수 있다는 말이 되잖아 이게. 이게 제도가 잘못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같이 일하기로 결정했으면 이자가 출근하기 전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가장 신다는 여기야.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라. 전자문서는 이렇게 나와요. 소공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OX. O.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자, 다음. 2번도 이번에 처음 출제된 지문인데요. 한 번도 안 나오다가 2017년에 신설된 법조문이거든요. 자,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실무교육, 직무교육의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앞에가 소공의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무슨 교육에? 실무교육의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또 앞에가 보조원의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 나오면 직무교육의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게 바뀌면 틀리는 거예요. 교육 이름이 바뀌면. 이거는 그러면 소공 보조원의 경우는 내가 실무교육, 직무교육 받았어라는 서류를 낼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죠. 등록관청이 직접 온라인으로 확인하니까. 그래서 아까 전자문서로 그래서 됐어 안 됐어요? 첨부서류 같은 게 없으니까요. 첨부서류 같은 게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풀어보세요. 지문. 보조원의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X죠. 보조원이니까 무슨 교육? 직무교육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자, 됐고. 자, X가 벌써 못 봤죠? 봤어요? 자, 다음에 얘가 한 템포 얘가 늦어요 지금. 자, 다음에 누굴 고용했을 때?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 우리 지난주에 등록 신청할 때도 외국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라는 소리를 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실현조회 안 되니까. 그러니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된다 이거죠. 그럼 결국 외국인도 고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네요. 외국인도 공인중개사증 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공호전 다 줄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 고용 신고할 때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요 라는 증명하는 서류를 그때는 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우리 소공의 고용 신고받은 등록 한청이에요. 이 등록 한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등록 절차 복습할 때도 등록 신청할 때 자격증 사본 낸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등록 한청이 시도지사에게 확인 요청하니까요. 우리 자격증 사본 내고 싶었어 안 내고 싶었어? 내고 싶 확대 복사해서 내고 싶었잖아요. 근데 여기 때도 안 낸다는 거예요. 이 등록 한청이 시도지사에게 물어보니까 이거 OX 자격증 사본 첨부 X가 된다는 거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격증 사본 안 내는 것이 오늘 이따 또 나와요. 총 3번 안 내거든요. 등록 신청할 때 안 내, 소공 고용 신고할 때 안 내, 이따 한 번 더 안 내. 됐습니다. 네. 등록 한청에는 안 내게 돼 있어요. 시도지사 확인 요청하니까요. 이게 고용 신고예요. 고용 신고 양이 많고 되게 중요해요.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자, 이제 고용관계 종료 신고. 자, 이거 한번 풀어보시죠. 이거 지문 풀고 나서. 자,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 소속 공인중개사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신고서에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어디가 함정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왜? 뭐 냈는? 그래서 외국인은 뭐 내라고 그랬는데 그냥 이거라도 낼까? 그러면 이제 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공부하면 그렇게 돼요. 뭐 냈는데? 이거라도 내고 싶은 거지. X예요. 외국인은 뭐 내라고요?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요 라는 서류를 내는 거고 자격증 사본은 내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다 안 내는 거예요. 다 안 내는 거예요. 자, 이제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관둔 거예요. 관둔 거. 근데 옛날에는 해고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해고는 사장님이 관두러 갈 때 해고잖아요. 근데 이거 스스로 관둘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고용관계 종료라고 표현해요. 고용관계 종료. 관뒀다는 거예요. 관뒀어. 종료일부터 며칠 안에? 10일 안에 신고. 이건 숫자 들어가잖아요. 여기가. 이게 옛날에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이 2번이나 나왔는데 고용관계를 종료하려는 때에는 미리 신고해라. 문장도 그럴싸하기도 해. 고용관계를 종료하려 할 때는 미리 신고하라고. 그러면 보조원이 그래. 사장님 저 관둘게요. 개공이 뭐라고 해야 돼? 기다려. 나 갔다 와야 돼. 고용관계 종료하려면 미리 신고하라 했잖아. 너 아직 관둘 수 없어. 기다려. 갔다 올게. 등록 한청 갔어. 공무원 씨 제 관둔대요. 공무원이 그래. 나 걔 마음에 들던데. 계속 일하라고 전해. 너 안 된대. 아니 코미디야 코미디. 말도 안 되는 거지. 관두는 건 내 맘이지. 자, 관두고 며칠 안에? 10일 안에 신고하라 이거지. 관두면 10일 안에 신고해라. 헤어지면 10일 해봐요. 자, 다시 아니 따라서 해보세요. 헤어지면 10일.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헤어지면 10일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 너무 세게 발음하면 안 돼. 헤어지면 10일. 되게 눈치 빠르시다. 자, 헤어지면 10일. 됐습니다. 헤어지면 10일 안에 신고한다 이거죠. 자, 됐어요. 미리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리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숫자 들어간다. 여기는 숫자가 안 들어간다. 이 정도만. 여기는 업무 개시 전, 여기는 헤어지면 10일 안에 신고한다. 이겁니다. 자, 이건 그냥 숫자만 나와요. 시험에. 숫자만 나와요. 이게 고용 신고예요. 고용 신고, 고용 종료 신고가 43쪽 저 위에까지 하신 거예요. 하신 거고. 자, 고용관계 종료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좀 실무적인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실무적인 얘기.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에 그분이 직접 겪은 거니까. 여기서 이제 일하다가, 근데 일하면 되게 중개업을 잘해요. 잘해. 그래서 저쪽 다른 부동산에서 꼬셔. 아이, 이리 와. 나랑 같이 하게. 아이, 더 줄게. 뭐 이렇게 온다고. 그래? 사장님이 괜찮아 보여. 그래서 이제 관두고 우리 같이 이제. 거기 가면 한 달도 안 돼서 후회하게 안 하게? 후회해.
사람이 겪어보면 다 똑같거든. 똑같대. 예. 맨날 밥도 안 사주고 막 그런단 말이야. 아이, 사장님 나 관둘게요. 또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가는데 이제 사장님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해야 이쪽에서도 고용 신고할 거 아니에요. 해줘 안 해줘? 안 해주면 버티는 거예요. 아, 내가 바빠서 내일 할게. 내일도 안 해주고 뭐. 됐죠? 네.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같이 가야지. 시청에, 구청에 같이 가야지. 이렇게까지 하고 막 그래요. 관두게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안 해주니까. 근데 그럴 경우는 종료일부터 10일 안에 신고를 안 하면 당연히 제재가 있어 없어요? 있겠죠. 업무정지 받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버티세요. 열흘 버티다가 가서 그냥 신고하면 돼요. 안 해준다고. 됐죠? 네. 그런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어요. 자꾸 안 해주고 막 이런 얘기. 관두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고용신고와 종료신고 봤습니다. 자, 다음. 이제 지금부터 하는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거기 15조 2항이라고 써있죠, 지금. 15조 2항이라고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의 어떤 행위는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과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이런 법조문인데 이 노란색이 중요한 글자예요. 이 말이겠죠. 소공이나 보조원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그를 과용한 개공의 책임진다. 뭐 이런 의미가 될 거 아니에요. 자, OX 한번 풀어보세요. 칠판에. OX 풀어보세요. 잠시 시간 드릴게요. X예요? 어디 가요? 되게 눈 좋으시다. 모든이 아니죠, 모든? 뭐라고 써있어요? 이러면 이게 되게 잘 나와요. 그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너의 인생을 책임져 내가? 그럴 순 없잖아. 같이 살아도 책임질까 말까인데 지금. 그래서 이 업무상을 모든이라고 자꾸 돼요. 중개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면 책임이 있다 없다 나는 책임 없는 거지. 그러면 X가 되는 거죠. X. 이 본다도 나중에 틀리게 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정도만 하시면 된다.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법조문에 대해서 첫 번째 민사책임이라는 걸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민사책임. 잠깐 실판 보시면 민사책임이라는 건 15조 2항 적용은 방금 읽었던 이 법조문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얘기죠. 적용한다는 얘기인데, 자, 잠깐 보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고용인의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 고의는 일부러, 과실은 부주의라는 얘기예요. 거래 당사자에게 뭐가 발생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잠깐 여기 보시죠. 여기는 개업공인중개사. 여기는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 둘이 이제 고용관계인데, 자,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중개 업무와 관련된 행위. 자, 고의, 일부러, 과실, 부주의로. 자,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야. 재산상 손해. 이렇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죠, 지금? 자, 그러면 아까 15조 2항 개공이 한 것으로 뭐? 본다. 라는 걸 여기다 적용해 보자고요. 적용해 보면 중개 의뢰인은 저 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개공이 한 것으로 본다. 이 뜻이에요, 이게. 개공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고. 두 번째 물어보죠. 그러면 중개 보조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시험에 잘 되거든요. 있다, 없다? 자, 크게. 없다. 아, 내가 사고 쳤는데? 아빠야? 아니, 내가 사고 쳤는데 난 책임이 없어? 무조건 사장님만 책임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인데, 이제 보조원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판사님, 제가 봐도 제가 책임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사고 쳤잖아요. 그런데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나에게 책임을 묻는 규정이 있어, 없어요? 없고, 사장님의 행위로 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장님만 책임진다는 얘기지요? 라고 주장하는 거야. 근데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웃기고 있네. 야, 네가 사고 쳤잖아. 네가 사고 쳤는데 너의 책임이 없고 사장님만 책임진다는 게 말이 되니? 근데 보조원이
저한테 책임을 묻는 규정이 없잖아요. 판사님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약간 어려운 말인데 보세요. 여기 이제 민법과 공인중개사법 이 관계를 좀 보셔야 돼요. 민법과 공인중개사법의 관계. 자,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몰라도 되는 말이에요. 자,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별법이라는 말은 법의 뜻은 뭐냐면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건에 적용되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사람 중에서 공인중개사를 규율하는 법이죠. 여기는 모든 사람을 규율하는 법이지. 여기는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사건을 규율하는 법인 거고 여기는 모든 사건을 다 규율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이다. 그리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특별법에 법에 규정이 없어. 규정이 없으면 더 이상 해결이 돼야 안 돼. 공인중개사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슨 법을? 민법을 이때는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현재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했더니 너에게 책임을 묻는 규정이 있고 없고 책임이 없다는 말도 없잖아. 책임이 있다는 말도 없고 책임이 없다는 말도 없고 이거 좀 말이 어렵네. 이 말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법의 규정이 이 법으로 해결이 돼야 하는데 무슨 법으로? 민법으로. 민법에 갔더니 민법에 750조 이렇게 돼 있대요. 불법 행위로 인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돼 있대. 그런 말이 민법에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있겠지. 그러니 너는 공인중개사법에 책임을 묻는 규정이 없지만 책임이 면책된다는 말도 없지 않냐. 그러니 너는 무슨 법에 따라?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지 이 15조 2항 개공의 행위로 본다라고 돼 있는 규정이 개업공인중개사만 책임진다는 말은 이다 아니다? 아닌 거다 이거야.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결론은 뭐냐? 보조원의 업무상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개공 책임이 있고 보조원 노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시험에 하나 더 나오는 게 뭐냐면 개공인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그래도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무과실 책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개공행위로 본다 이렇게 써 있잖아 그냥. 그러니까 나는 내가 평소에 너의 관리 감독을 잘했던 못했던 상관 있어 없어? 상관없어. 그리고 내가 한 행위도 이 아니야. 그래도 난 책임져 안 져? 개공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둘 다 책임지는 거죠. 둘 다 책임지는 거냐. 그래서 의뢰인은 내가 둘 중에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둘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개공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개공이 손해배상 해줬으면 개공인은 보조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죠? 구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상권. 자, 그러면 정리해보죠. 칠판에 정리해봅시다. 자, 1번 뭐라고 써있어요? 고용인은 무슨 법에 따라? 민법에 따라 불법 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자, 2번 개공인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고의 또는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걸 뭐라 한다? 무과실 책임. 그래서 중개 의뢰인은 개공과 고용인에게 선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또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네 번째, 개공이가 손해배상을 대신했다면 누구에게?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거기 동그라미 1, 2, 3번에 관한 내용이다. 자, 해결하셨어요? 어려운 건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둘 다 책임졌다는 거예요. 둘 다 책임 있고 개공은 무과실 책임이고 구상권 가능하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이게 15조 2항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적용하는 내용이고. 자, 칠판 또 보세요. 이번에는 양벌 규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법에 몇 조에 있대요? 50조. 법에 50조의 양벌 규정이라는 제도가 있대요. 방금까지 앞장에서는 15조 2항을 공부했죠. 지금은 15조 2항이 아니라 다른 법조문을 적용하는 건데 자, 칠판 한번 보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자,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이 말입니다.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자, 공인중개사법의 48조예요.
이 숫자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48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사유가 무려 12개나 있어요. 12개. 나중에 이런 거 쉽게 외우게 안 외우게. 쉽게 외워져요. 걱정하지 마요. 앞글자 따가지 마. 노래 부르만. 네. 그리고 49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는 사유가 또 12개가 있어. 또 많기도 해. 이 중에 하나를 소공보조원이 뭐 했다? 위반했다. 그러면 징역 벌금 다 줘? 하나만 줘요? 하나만. 그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는 거잖아. 여기까지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양벌이라는 건 둘 다 벌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을 고용한 누구도 개공에게도 벌을 준다는 거야. 개공에게도 벌을 준다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개공이가 징역받는 건 말이 되나? 그러니까 직원이 사고 쳤잖아요, 지금. 사장이 위반한 게 아니에요. 사장이 위반한 게 아닌데 직원이 위반해서 이 지경이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사장님 너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거야. 관리를 그밖에 못했냐 이 말이지. 그러면 개공에게 징역 주는 건 어울리냐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봐도? 아니 내가 사장님이고 직원인데 직원이 사고 쳐가지고 징역 가면 나도 징역 간다고? 사장님 그런 나라 어디 있대?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 그럼 개공에게 뭘 줘야 될까? 벌금 주는 거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니까요. 벌금형을 주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해당 조라는 건 48조, 49조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소공보조원이 48조 위반했어요. 그럼 뭘 받아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겠죠. 그럼 개공에게는 얼마?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이 말이고 소공보조원이 49조 위반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으면 개공에게 얼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보세요. 소공보조원이 징역을 받았어. 개공에게 뭘 주고? 벌금. 소공보조원이 벌금 받았어. 그럼 너도 벌금 이 말인 거죠. 소공보조원은 징역 또는 벌금 둘 중에 하나. 개공이는 무조건 뭐? 벌금. 근데 이 벌금형을 받는 이유가 뭘까? 그렇죠. 관리 소홀이란 말이에요. 관리감독의 소홀을 이유로 벌금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와는 다른 거예요, 이게. 좀 전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쪽에서는 개공인은 무과실 책임이라며. 무과실 책임. 내가 평소에 관리감독을 잘했다는 걸 입증해도 소용이 있어 없어요? 무조건 책임지는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 쪽은. 근데 이건 형벌 쪽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형벌. 여러분 형벌이라는 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 내가 그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형벌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전혀 잘못이 없는데 형벌을 과하진 않아요. 그래서 형벌은 과실책임주의예요. 그러니까 너에게도 잘못이 있을 때 형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개공에게 어떤 잘못이 있을 때? 관리감독의 소홀이라는 잘못이 있으면 벌금형을 준다는 거예요. 벌금형을. 그럼 관리감독을 평소에 잘했다는 걸 입증해. 그럼 벌금형 줘요? 안 줘요? 그래서 면책 규정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개공이가 그들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뭐 않았다. 그럼 아예 벌금형을 받지? 아예 받지 않는다가 포인트예요. 아예 받지 않아요. 그때는 뭐 2분의 1 감경할 수 있다. 이게 꽃이야. OX. 아예 안 주는 거예요. 너의 관리감독의 소홀이 있으면 주는 거죠. 그리고 관리감독의 소홀의 정도에 따라 벌금형이 정해지는 거지. 근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안 받아. 이렇게 답하셔야 돼. 안 받아. 자, 이번 시험에 이게 나왔는데 31회에 나왔는데 되게 쉽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소공보조원이 이 법 위반에 징역 또는 벌금 받을 때, 징역형을 받을 때 개공에게도 징역 준다가 나왔어요. 징역 준다고. 그게 답이었어요. 되게 썰렁한 지문이죠. 그 정도면. 세상에 그런 나라 어디 있냐고. 내 직원이 사고 치면 내가 감옥 간다고? 네. 나 이게 벌금형을 주는 거예요. 벌금형. 그리고 양 면책 규정이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앞장과 차이점이에요. 이 민사 책임 쪽은 무과실 책임이죠. 무과실 책임인데 밑에 양벌 규정은 면책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건데 잠깐만 칠판 보시면은 지난주에 여기까지 공부하지는 않으셨는데
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은 3년 동안 결격 사유가 돼요. 결격 사유가 됩니다. 자, 벌금형 앞에 무슨 법 위반? 꼭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야 돼요. 다른 법을 위반해서 벌금형 받은 경우는 결격이 아니에요. 우리 결격 사유라는 건 3년 동안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이 다 들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격 사유 살짝 다뤘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다루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 뭐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음주운전해서 벌금형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결격이다 아니다? 생각해 보세요. 음주운전해서 내가 벌금형 받은 걸로 3년 동안 중개업을 못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반드시 어떤 법 위반했을 때만,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을 때만, 그리고 벌금형은 꼭 얼마 이상일 때만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 동안 이제 개공 등이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해보시면요. 소공보조원이 직접 위반자죠, 위반자. 소공보조원이 징역을 받으면 당연히 결격이에요. 아직 안 배웠지만 결격이고, 소공보조원이 벌금 받았잖아요. 이 벌금형도 얼마 이상이라면 300만 원 이상이면 당연히 결격인 거예요. 이 소공보조원은 결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개공이도 뭘 받아 지금? 개공이도 벌금형을 받잖아요.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했을 때는. 근데 이 벌금형이 이때도 300만 원 이상이라면 너도 이때도 결격이 되느냐에 관한 내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개공이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300 이상 벌금 받았어. 그럼 결격이 됐지. 3년 동안 중개업을 못해. 이게 어울려 안 어울려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어. 그래서 벌 받았어. 그럼 벌 받은 거잖아 이미. 근데 그걸로 결격돼서 3년 동안이나 중개업을 못한다고?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이게 실제로 예전에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실제로 결격 사유여가지고 중개업을 못하고 그랬어요. 우리 개공이가 결격 사유가 되면 등록 취소가 되잖아요. 3년 동안 중개업 못하고 이러는 게 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실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송을 걸은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대법원까지 가서 그 개공이 승소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의지력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나온 대판이 뭐냐면, 자, 결격 사유에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 사유로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따옴표 안에는 개공이가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그 안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표현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 법을 뭐하여? 위반하여 300 이상 벌금 받을 때 결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위반자는 누구야? 소공보조원인 것이지 개공이가 이걸 위반한 건 이다 아니다? 아니잖아. 그러니까 소공보조원이 받는 벌금형과 개공이 받는 벌금형은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면 돼. 지금은 양벌 규정으로 벌금 받은 경우는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면 벌금만 안 내면 된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돼. 지금은. 네. 자,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용인 파트가 끝났어요. 어떤 걸 3번까지 순서대로 다 해드린 거니까요. 네. 그다음 이제 44페이지로 건너갔는데 44페이지부터는 되게 양이 많아요. 문제도 한 3-4개씩 나오고 막 그러는 그런 단원이 되겠다. 일단 제목은 중개사무소 설치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짜잘한 단원이 많고 소단원이 많아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양거는 1번부터 제목만 한번 쭉 읽어볼게요. 중개사무소와 분사무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개사무소 명칭 보이죠? 중개사무소 명칭은 내 사무소 이름을 짓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상호라고 쓰세요. 상호. 중개사무소 명칭에다가 상호라고 쓰시고, 5개 광고물 써있죠, 제목에. 5개 광고물은 간판이라고 쓰시면 돼. 중개사무소 명칭을 만드는 방법과 5개 광고물에 간판에 성명을 쓰는 의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저 밑에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보이세요? 표시 광고 잠깐만 좀 제목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한다는 것은 처음에 개념을 잘 잡아야 돼. 내가 내 집 광고하는 거예요? 개공이가? 아니지. 다른 사람 집을 내가 팔아줄게라고 광고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집을 팔을게라고 광고하는 건 누구에게나 허용돼야 안 돼요? 허용되죠. 개공이 하든 뭐 의뢰인이 하든 내가 내 집을 팔겠다고 생활정보지 광고하는 걸 누가 말려? 그건 아무나 해도 되는데 근데 중개 대상물을 광고하는 건 누구한테만 허용해야 돼? 개공한테만 허용해야 되지. 일반인이 허용하면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겠다는 뜻이잖아. 이 정도 개념은 잡고 가야 되고 처음에. 감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는 누구한테만 허용한다? 우리 개공에게만 허용한다는 거. 자, 됐고. 제목만 먼저 보는 거예요. 오른쪽에 부당한 표시 광고도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죠, 지금? 그런 것도 있고. 또 뒤로 가시고. 인터넷 표시 광고를 뭐 하겠대? 정부에서 모니터링도 하겠대요. 모니터링도 하고. 저 밑에 6번은 사무소 안에 액자 그런 것도 의무예요. 자, 오른쪽에 7번은 간판을 철거하는 의무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를 먼저 시작합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이 양이 짜증나는 게 많죠? 그 양거로 7번까지가 각각 한 문제가 다 가능한 단어냐, 이게. 7번까지. 양거로 1 하나씩이 다 한 문제가 가능한 단어들이라고 얘기해. 자, 양거로 1번 갑니다. 자, 개공인은 그 등록 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둡니다. 몇 개만?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자, 44쪽으로 건너왔습니다. 44쪽의 맨 앞에, 맨 위로 올라가서 1번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개공인은 등록 관청 안에 중개사무소 몇 개만 두세요? 한 개만 두세요.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법인도 주된 중개사무소는 몇 개만 둘 수 있는 거예요? 한 개만 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개사무소를 또 하나 둔다면 분명히 엄한 사람이 중개업을 할 거잖아요. 그럼 이건 위반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천막과 같은 임시 중개시설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자, 이거 이제 뭐 그 모델하우스 앞에다가 파라솔 설치하고 뭐 천막 설치하고 이런 거 중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위반하게 되면 임의적 등록 취소가 뜻이 뭐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거지. 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사무소를 몇 개 두었다? 2개 두었다는 얘기예요. 그 임시 중개시설물에 대한 역사가 있는데 2005년도이니까 벌써 15년 전입니다. 그때 이 법조문이 없었어요. 없었을 때 웃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 모 개공이가 이건 그냥 듣고 흘리면 돼요. 그 개공이가 모델하우스 앞에다가 천막을 설치한 거예요. 천막을 설치하고 중개행위, 떴다방 이런 거 하다가 이제 고발이 됐죠, 고발. 그래서 기소돼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때는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었다고. 그래서 이때는 중개사무소를 또 하나 둔 것이다라고 기소가 된 거예요. 아까 1-1이라고 그랬잖아요. 형사고발.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판사님은 그 천막 보고 사무소이다 아니다 뭐라고 했게? 사무소이다 아니다? 이라고 그랬어요. 천막도 사무소로 볼 수 있다고 그랬어. 벽이 외부와 차단된 시설이잖아요. 차단된 시설이고 안에 사무직기도 갖추었으니 이것도 또 하나의 사무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위반이 된 거예요, 그것이. 그러다가 정부에서 이제 탄력받아가지고 파라솔 설치하는 걸 고발한 거야. 파라솔도 못하게 하려고. 파라솔 설치하고 고발했는데 대법원까지 갔어요, 이걸로. 파라솔 가지고. 자, 대부분에서 이 파라솔은 중개사무소이다 아니다 뭐라고 그랬게? 이거 못 맞춰도 돼. 시험이 안 나오니까. 아니라고 그랬어. 지나가다가 그래? 파라솔 사무소 근사한데 그래? 그러진 않잖아. 이건 사무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얘기한 거야. 그럼 위반이 아니잖아, 이게. 그럼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판례가 나온 직후에 법률을 개정해버린 거예요. 개정해서 뭘 설치하지 마라. 천막과 같은 임시 중개시설을 설치하지 마라라는 걸 그때 만들어요. 그래서 사무소를 2개 두었거나 임시 시설물 설치하게 되었다면 이때는 임동치 1-1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잠깐 칠판 보시고 개념 하나 잡을 게 있어요. 자, 지난주에 이중 등록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중 등록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중 등록을 하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되고요. 형벌은 1-1이에요. 등록을 2번 하면. 근데 방금 전에 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2 이상의 뭘 두지 마라. 중개사무소를 두지 말라고 그랬죠.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방금 임동치라고 그랬잖아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형벌은 1-1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둘이 어떤 차이예요? 이 차이만 한번 오늘 이해하고 갑시다. 도대체 차이가 뭐야? 이건 뭐예요? 등록을 두 번 한 거죠. 사무소도 아마도 두 개겠지. 그건 따져 안 따져? 그건 상관할 필요 없고 그냥 등록을 A구에서 등록 한 번 하고 B구에서 등록했다 해서 등록을 두 번 하면 그냥 이중 등록이에요. 그러면 두 개 이상 중개사무소 두었다는 건 등록을 몇 번 했는데? 한 번 했는데 사무소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딱 느낌에 그게 그거 아니야? 딱 봐도 그게 그거 아니냐고. 그것이나 뭐 뭔 차이가 있어. 다 비슷하지 그냥. 그런데 법조문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그냥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돼. 제재가 다르다는 걸 이렇게 잘 따르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등록을 두 번 하면 뭐고?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절등취. 사무소를 두 개 두면 임등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게 차이점은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지금 당장 외우진 않더라도. 자, 동그라미 2번. 어떤 계곡만? 법인인 계곡만 오른쪽 끝에 등록한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 누구만 둘 수 있다? 법인만 둘 수 있다는 뜻이죠. 법인만. 이번에 시험의 정답이 이거입니다. 맞춰보세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OX. O입니다. 다음 중 옳은 걸 찾아 해서 정답이었어 아예. 자, 그러니까 누구만 둘 수 있다고? 법인만 분사무소 둘 수 있다고.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부칙상 개공 아저씨는 분사무소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파란색이 중요한 거예요. 파란색 글씨가. 예를 들어 모든 개업공인중개사 OX. 그래도 틀리죠.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래도 틀리잖아요. 틀리죠. 자, 다음 양거래 2번. 사무소의 명칭과 5개 광고물 성명표기 의무인데 자, 칠판을 보면서 같이 해볼까요? 중개사무소 명칭은 상호를 말합니다. 상호. 5개 광고는 간판에 성명을 쓰는 의무. 자, 법인인 개공과 또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그 사무소 명칭을 만들 때, 즉 이름을 만들 때 뭐가 꼭 들어가도록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꼭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꼭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먼저 맞춰보세요. 행운 공인중개사라고 할 수 있다. OX. 행운 공인중개사. OX. X예요. 왜? 행운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지어야 돼요. 어떻게 치사하다. 하나 더. 행복 부동산. OX. 그건 전화 올 때 하는 말이고. 전화 올 때 하는 말이고. 사무소 이름 어떻게 돼야 돼? 행복 부동산 중개 이렇게 지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이에요. 선택. 뭘 써도 상관이 있어 없어요? 선택이에요. 둘 중에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맞춰보실래요? 그러면 행복 부동산 중개 사무소 이건 OX. 다시 자, 행복 부동산 중개 사무소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OX. 괜찮아요. 뭐가 들어갔어요 지금? 이게 들어가면 괜찮아요. 뒤에다 더 붙여도 괜찮아요. 근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뒤에 붙이기 어렵잖아요. 행운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상하잖아. 이건 그냥 이걸 끝나는 건데 부동산 중개는 더 뒤에다 써도 된다고요. 됐죠? 그러면은 행복한 부동산 중개 해드려 이거는 오. 제가 앞으로 그렇게 지을 거거든요. 이러면 대박 날 거야. 행복한 부동산 중개 해드려 해줄래 꼭 해줄래 기필 해줄래 반드시 해줄래 다 오해. 다 오해요. 그럼 이건 어때? 코끼리 부동산 중개 탈래. 오. 딸기 부동산 중개 딸래. 다 오해요. 이게 독특하게 이름 지어야 대박 난다니까. 됐죠? 제가 다 숨겨놓은 사무소 이름들이에요. 자, 이걸 위반하면 뭘 준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지금부터 막 쏟아질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규칙이 있어요. 개공이 위반자면 과태료야. 개공이 아닌 자가 위반하면 형벌이야, 형벌. 규칙이 있어요. 자, 다시 개공 위반하면 과태료. 개공 아닌 자 위반하면 형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위반하면 뭘 준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준다고요. 철거 명령 할 수 있다는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여기 부칙상 개공인은 당연히 뭘 쓰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안 되겠지. 그 말은 널 뭘 쓰라는 얘기예요? 부동산 중개 이걸 사용하라는 얘기죠. 이걸 사용하라는 얘기고, 자, 이걸 위반했어도 이자도 개공이다 아니다? 개공이죠. 개공이니까 이것도 뭘 준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철거명령. 자, 3번 5개 광고본은 간판이라고 그랬죠. 간판에다가 개공에 뭘 표기해라? 성명. 이름, 간판에 이름 쓰라는 얘기예요. 자, 법인의 주된 사무소라면 그 간판에 누구 이름 쓰고? 대표자 이름 쓰고. 분사무소라면 누구? 이 책임자를 대표자라고 문제 잘 나와요. 이렇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5개 광고물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X 이렇게 잘 나와요. 책임자. 자, 성명을 안 썼다. 성명을 거짓으로 썼다. 자, 느낌. 과태료다. 1-1이다. 과태료죠. 100만 원이 과태료. 오케이? 위반자가 개공이면 다 과태료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4번 개공이 뭐? 아닌 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는 물론이고 이와 유사한 거 다 쓰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위반하면 과태료다. 1-1이다. 1-1이지. 1년 이하 징역 1000여 번. 이렇게 규칙이 있다고 규칙이. 철거명령 할 수 있다고 해. 계속 칠파 보시고요. 등록관청은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등록관청이에요. 등록관청은 1, 2, 3, 4 전부 다 간판에 뭐 할 수 있다? 철거를 명할 수 있으니까 선물을 2개씩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위반하면 100과 더하기 뭐? 철거명령. 4번 위반하면 1-1 더하기 뭐? 철거명령 4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문제 내볼게요. 제가. 개공이가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 근데 평소에 이렇게 공부 안 하면은 여기도 있었나? 아, 거기 이름 안 썼다고 간판 말도 안 돼.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자, 개공이 아닌 자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 라고 해야지. 근데 속으로 또 그럴 리가. 감옥 가는데 뭔 철거야? X!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4개 다 들어간다고 철거명령은. 근데 철거명령을 했죠 지금. 근데 철거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거지. 그럼 뭐라 너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뭐 할 수 있다? 대집행. 행정대집행이 뭐냐면 이 등록관청이 용역업체와 동원해가지고 철거시켜요. 그리고 그 비용을 위반자에게 물리는 걸 행정대집행이라고 그래요. 자, 이 단어는 이 정도 알면 게임 끝. 게임 끝. 자, 그게 1, 2, 3, 4, 5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계속 이어서 자, 칠판 보시면 이건 정리 좀 하고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다. 그냥 표시 광고 해도 돼요. 인터넷 이용하지 않는 지명 광고 있잖아요. 생활정보지 같은 데다가. 인터넷 이용하지 않는 표시 광고할 때는 자, 개공인은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뭐 해야 된다? 명시해야 된다. 예를 들면 자, 우리 교차로에다가 광고할게요. 칠판에다가 어디 아파트, 면적은 얼마, 지역은 어디 아파트 이게 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격은 얼마 이렇게 광고하잖아. 광고할 때 자, 질문 드릴게요. 여기 광고할 때 내 중개사무소 명칭 쓸까 안 쓸까? 행복부동산 써야 돼 안 써야 돼? 안 쓰면 말이 안 되잖아. 어떤 부동산을 광고하는지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연락처는 써야죠 당연히. 전화번호 안 쓰면 말이 되나? 자, 이 정도까지만 했었어요. 이게 3년 전에 이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정도까지만 했었는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사무소 이름을 썼는데 정말로 그 사무소가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있어 없어요? 어떻게 알아? 그냥 지원했는지 누가. 이 연락처가 누구여야 돼 원래는? 전화번호 누구 전화번호여야 돼? 개공이어야 되잖아. 이 전화번호만 봐서는 개공인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고만 봐서 정말로 중개사무소에서 이걸 광고에 있는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개보조원이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사무소 이름 쓰고 중개보조원 전화번호 쓰면 누군 줄 알아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다음의 사항을 다 명시해라. 자, 사무소의 명칭. 오케이? 명칭만 쓰면 정말로 어디 있는 거 모르잖아. 이거 사무소에 뭘 써라? 소재지를 써라. 교차로 광고할 때. 연락처 다 쓰죠? 그리고 이건 명칭과 연락처는 당연한 거예요. 등록번호 다 쓰라 이거야. 그리고 개공에 뭘 쓰라고요? 성명.
이 전화번호와 성명이 일치해야 되는 거지, 이게. 자, 다시 읽어보자. 다시 시작.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개공의 성명. 법인이라면 누구 성명? 대표 성명. 이 등록번호가 없었다가 올해 추가된 거예요, 올해. 2020년에 추가된 거예요. 추가되기 전에는 이렇게 외웠지. 추가되기 전에는 야, 너 성명이 뭐야? 소연이요. 뭐 이렇게 외웠거든. 다시 해드려. 야, 너 성명이 뭐냐? 뭐라고? 소연이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안 해도 나중에 다 외워지게 안 외워지게? 외워져.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개공의 성명 다 외우고 다녀 이렇게. 지금은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제도가 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중개보조는 함께 쓰면 될까 안 될까? 중개보조는 함께 명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올해 2020년에 신설된 내용이에요. 2월 달에 올해. 중개보조는 함께 명시하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보조원이 개공 이름 같이 써가지고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지. 이거 위반하면 뭐 준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됐죠? 위반자가 개공이면 다 과태료라고 그랬잖아요. 과태료. 자, 그럼 계속 보세요. 이번에는 뭘 이용한?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 광고는 올해 2020년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이거. 전체가 다 신설된 거야. 자, 계속 보고 보여드릴게요. 자,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 광고를 할 때도 당연히 아까 여기 1번, 2번은 써야 돼, 안 써야 돼? 사무소의 명칭, 또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개공의 성명. 이거는 공통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번에도 출제된 거거든요. 어떻게 썼냐면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 광고할 때는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할 사항이 아니다. OX. 당연히 들어가야 돼. 이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거예요. 추가. 자, 중개대상물이 뭘 써라? 종류, 토지자 건축물이냐, 다가구 다세대냐 이런 거. 또 소재지, 면적, 가격. 여기 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도 있고 뭐예요? 중개대상물 소재지도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외우는 건 아닙니다. 거래 형태, 매매냐, 임대차냐 이거지. 4번은 건축물일 때 3개 추가. 총 층수. 그다음에 사용 승인, 사용 검사, 중거 검사 받은 날. 그다음에 건축물이 뭐? 방향, 또 방 개수, 또 욕실 개수, 또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이런 거 나중에 다 외울 수 있게 없게? 올해 시험 본 사람 이거 다 외웠게 안 외웠게? 다 외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어떻게 외웠냐면은 지금 하지 마세요. 방개개 입주관, 방개개 입주관. 이렇게 알글자 다 나중에 다 외운다고. 다시 방개개 입주관 시작. 방개개 입주관. 안 보고 방향 아니 안 보고 하자고. 방향 아니 방향. 방개개 입주관 외웠다고 치고. 자, 방향 개, 방개수 개,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이렇게 다 외우고 다닌다고 나중에 다. 걱정하지 말라고. 됐어요? 지금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 교차로 지면 광고는 글자 수가 많아지면 광고비가 늘어나잖아요. 이거 인터넷 광고 하잖아요. 뭐 거기다 쓸 때 더 쓰라는 얘기지. 근데 지면 광고할 때 이걸 다 쓰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광고비 누가 내줄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이용하지 않는 광고할 때는 최소 이 정도만 하면 되고. 그 이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내용은 알아서 하고. 근데 요즘엔 대부분 어떤 광고예요? 대부분 인터넷 광고예요. 아닐래나? 우리 집엔 대부분 인터넷 광고예요. 인터넷 광고할 때는 이런 걸 다 명시하라는 얘기예요. 명시하고. 이거 위반해도 뭘 준다? 100만 원이야 과태료다 이런 거지. 자, 그게 그 내용이고요. 당연히 개공이 아닌 자는 자, 여기 책의 44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이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표시 광고예요. 동그라미 1번이 개공이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할 때는 중개사무소와 개공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되고 보조원은 함께 명시하면 안 된다. 그 위반 시 100만 원이 과태료로 써 있잖아요. 거기 기억해 보면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사무소 명칭, 소재, 연락처 있죠. 여기다 쓰세요. 등록번호 하나 추가하세요. 등록번호. 네. 저번에 개정되기 직전에 입문서를 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밑에 못 들어가. 나중에 기본사인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고 등록번호 추가하고
개공의 성명, 법인은 대표자 성명. 자, 오른쪽에 2번은 개공이가 뭘 이용해서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는 동그라미 1번에서 정했던 사항 외에 이건 기본으로 들어가고 추가로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라. 당연히 위반하면 100만 원이 과태료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이제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이거를 인터넷 표시 광고를 추가로 광고하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 계속 보세요. 이제 이거 마무리해야 돼요. 이번에 제목이 뭡니까?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 이것도 올해 신설된 내용입니다. 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좀 느낌이 세요, 안 세요? 그래서 500만 원이야 과태료라고 좀 세졌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표시 광고를 금지한다. 자, 칠판 한번 보실까요? 이건 설명 좀 드려야 돼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다. 이 말은 예를 들어 어떤 그 땅에 있는 그 건물이 광고 들어왔는데 그 집안에 가보면 건물이 있어 없어 아예?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가짜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냥 가짜로. 아예 존재하지 않아. 그 건물이 아예 없어. 이런 걸 미끼로 광고하는 거예요. 미끼로. 미끼로 광고하면 전화 오면 뭐라고 그래요? 금방 나갔는데 진짜. 금방 이건 어때요? 다른 걸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든 전화 오게 만드는 거지. 연락이 오게 만드는 날 찾아오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됐죠?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 두 번째는 가격 등을 사실과 어떻게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 과장 표시 광고. 이건 이해되죠? 딱 봐도. 이해돼요. 3, 4번을 잘 보셔야 돼. 이게 무슨 말인가? 중개대상물이 존재는 하는데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다. 이게 뭐냐? 현재 그 땅에 가면 건물이 있어 없어? 있어. 건물은 있는데 내가 의뢰받은 물건이 아니야. 다른 개공이가 의뢰받은 물건을 내가 보고 베껴 올리는 거예요. 나도 의뢰받은 것처럼. 누가 알아 몰라. 내가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미끼죠. 오면은 매수자가 오면 진짜 의뢰받은 개공하고 같이 공동중개 연결해서 복비 반이라도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 오케이? 내가 의뢰받은 것처럼 광고 남의 거 보고 베껴서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한다니까요. 내가 의뢰받았는지 안 했는지 소유자한테 확인하지 않는 한 알 수 있어 없어요? 알 수 없죠. 근데 소유자와 친하다면은 그러겠지. 이쪽에서 진짜 의뢰받은 개공이 어디 부동산에 내놨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만 알게 되지 이제. 대화 되는 거죠, 우리? 되는 거죠. 다시 존재는 하는데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말은 내가 의뢰받은 물건이 아니야. 다음 존재는 하는데 실제 중개할 의사가 없는 건 뭐냐면 내가 의뢰는 받았어요. 광고도 해놨어. 근데 이거는 절대 안 팔려. 절대 안 팔리고 내가 중개할 생각도 있어 없어? 아예 생각도 없어. 연락 오면 다른 것만 계속 해주는 거죠. 미끼로만 계속 올려놓는 거예요. 중개할 의사가 아예 없는 거. 다음 5번째는 입지 조건이나 생활 여건이나 가격, 거래 조건 등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한다고 써 있는데 소비자를 속인다고. 저기 예를 들어 택지가 있어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택지가 있는 거예요. 광고 해놨어 지금. 광고 해놨는데 그 광고 맨 끝에 보이는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돋보기 봐야 겨우 볼 수 있는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택지에는 도로가 없고 상하수도도 없고 그냥 건물 지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이렇게 써 있는 한쪽에 구석에 깨알같은 글씨로 이런 것들을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가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그럴싸해 보이는데 이게 다 얼마짜리라고요? 500만 원 과태료예요. 이 앞장하고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표시 광고할 때, 자, 정리해보죠.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개공, 성명, 이런 거 빼먹으면 얼마 과태료? 100과. 앞으로는 깔짝게 뭐라고? 100과라고 하세요. 100과. 100과. 자, 개공이 표시 광고할 때 보조원 함께 명시해도 100과.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 이것저것 다 빼먹으면 100과. 부당한 표시 광고는 500과. 500과. 이 중에 5개 뭘 골라내도 다 500과라고 답하셔야 돼. 500과. 그리고 계속 보세요.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자, 이렇게 인터넷 표시 광고를 뭐 하겠대? 모니터링. 제대로 광고하는지를 모니터링 한다고. 누가 모니터링 한다고요? 여기는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은, 자, 칠판 잘 보세요. 여기 인터넷 표시 광고가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뭘 모니터링인지 알아야 돼. 자, 여기 앞장에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 광고를 하는데 인터넷 광고를 하는데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니까 컴퓨터로 모니터링 한다는 얘기잖아. 인터넷 광고 하는데 어떤 광고인지 그것이 부당한 표시 광고인지를 누가? 국장이 뭐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표시 광고가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 규정을 준수하느냐라는 걸 국장이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근데 국토부 공무원이 직접 모니터링 할 리가 있어 없어? 할 리가 없지. 그러니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해서 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뭐냐면 네이버나 다음이나 부동산 리스사 이런 데다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불응하면 얼마 과태료? 이쪽 연결되잖아 이게. 이것도 500과 이것도 500과. 자, 그리고 국토부 장관은 이 업무를 뭐 할 수 있대요? 위탁. 실제로 해요 안 해요? 국토부에 직접. 안 해요. 위탁하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고 그런 건 내용은 나중에 공부해요. 거기 어디 위탁하는지 적혀 있죠. 거기 동그라미 4번에. 지금 46페이지 보고 계시죠? 동그라미 4번에 국토부 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위탁할 수 있다. 거기 네 군데 적혀 있어. 뭐 공공기관, 정보출연연구기관, 또 뭐 민법상 비영리 법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나중에 다 외워요. 공정미나 해봐요. 공정미나 해봐요. 사람 이름이야. 공정민이. 공이 뭐예요? 공공기관, 정보처리연구기관, 민법상 비영리법 이런 식으로 나중에 다 외운다고. 지금 겁내지 마시라고. 지금은 그냥 읽고만 지나가시라고 그냥. 됐죠? 네. 이게 문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나온다고요. 암기사항이 워낙 많은데 언제까지 이해만 하겠냐고. 외우긴 외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가끔 앞글자 떠서 외우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은 가지시면 계셔요. 근데 결국엔 자기만 손해예요. 우리가 방금 이해했어 안 했어요 우리? 이해는 했잖아. 근데 언제까지 이해만 할 거냐고요. 외우긴 외워야 되잖아. 나중에 다 외워야 됩니다 이게. 네. 객관식이니까 보고 풀 수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 이런 거를 위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잠시 후 우리 개시 의무, 철거 의무, 이전 신고 이쪽으로 쭉 이어집니다. 네. 잠시 있겠습니다.